네, 반갑습니다. 이슈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증시를 폭락으로 이끌고 있는 트럼프 관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반발을 일으키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자해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처음부터 정리하고요. 지금 각 국가들이 미국에게 어떤 엿을 날리고 있는지, 네, 미국이 지금 큰 빅 엿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위기 상황,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들, 일단은 보시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가 분노의 역공을 펼치고 있다. 분노의 역공. 분노다, 이거 분노. 화가 났어. 야, 니들 관세 다 부과해.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관세 부과하기 싫으면 다 일로 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런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자, 우리도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3월 초, 이번 달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요.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는데, 여기다가 EU에도 매기겠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는 합의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관세를 올리는 대신에 우리가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그 관세를 낮춰주겠다. 인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 강하게 나서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트럼프를 향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디 전 세계를 한번 상대로 싸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역습을 시작했다. 이게 보복관세죠. 네, 한마디로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3월 4일 날 시작이 된 이야기인데, 지금이 벌써 3월 11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자, 우선 캐나다가 제일 재밌죠. 자, 캐나다의 한방, 미국아 니들은 이제 젖됐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너희는 이제 젖됐어. 뭐가요? 미국이 지금 젖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네, 전기 공급 안 해주겠다. 이게 지금 완전히 뭐 패닉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캐나다 쥐스탱 트리더 총리는 이렇게 멍청한 결정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이래요. 첫 경험을 지금 이 캐나다 총리가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총리도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 네, 캐나다는 절대로 미국에게 복속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비재 25% 관세 투척.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이후에 21일 정도 지나는 거니까 아마 다다음 주쯤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어마무시한 2차 보복관세 또 얘기 나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온타리오주. 여기가 지금 완전히 그 캐나다의 히어로가 됐어요. 자, 우리 전기 필요하지 않냐? 근데 25%더 내라. 네. 여기다가 관세를 전기 할증료 25%를 예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일단 전기 할증료를 더 내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야, 관세는 트럼프가 매겼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아니, 니네도 미국인이잖아. 이게 무려 5천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거죠. 마탱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민들은 이거 실화냐? 진짜 엿됐구나. 이런 충격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달걀 얘기도 있죠. 달걀 한 개 1,000원이래요. 계란이 한 개 1,000원.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거를 100원 주고 사 먹나 1,000원 주고 사 먹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서민들은요, 100원 주고 사 먹는 것하고 1,000원 주고 사 먹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까 서민들이 와, 이거 뭐지? 못 살겠는데?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우리 진짜 짰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이 전기가 지금 매우 큰, 네,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머스크하고 체결했었던 스타링크 계약 파기, 미국 기업의 주정부 조달도 전면 금지, 캐나다는 이제 미국 너희들 각오해, 나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3월 4일 분위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네, 미국이 재발등을 찍는 거 아니냐, 또는 일부 미국 시민들의 그런 그
뭐랄까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 시민들은 다 누구예요? 이 중에는 트럼프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 돌리게 되는 거죠. 요즘에 트럼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한방 지금 이게 전기선 끊는 거예요. 무섭네, 그죠? 자, 멕시코 한번 볼까요? 멕시코의 날카로운 반격. 돼지고기, 위스키, 이제 꿈깨 이 자식들아. 멕시코. 야, 멕시코도 지금 큰 칼을 빼들었어요. 니도 한번 죽어볼래? 네, 이렇게 나왔는데, 니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미국산 농축산물과 소비재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자,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9일 날, 네, 우리도 관세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한 달 유예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괜찮아졌어요. 네. 지금 과거에도 미국산 돼지고기나 치즈, 위스키 등에 20에서 25% 관세 폭격을 날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지금 여성 대통령이죠. 멕시코의 지지율이 원래 70%였는데 지금 85%로 올라갔대요. 야,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 지금 멕시코 국민이 하나로 단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멕시코도 지금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 멕시코는 뭐예요? 일단은 약간 뭐 꼴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뭘 하기를 원해요? 예, 협상을 하기 계속 원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관세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도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관세를 부담을 시키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율의 관세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중국이 제일 재밌어요. 네, 중국이 제일 재밌는데 중국의 선언 관세 전쟁 우리 스타일로 끝내준다. 근데 이러다가 예전에 얘네들이 잣댔죠. 네. 언제였어요? 2019년. 2019년에 2010 그때 2010 맞죠? 2019년이죠. 2017년도부터 시작됐었던 관세가 2018년도에 정점이려고요. 결국에는 2019년도에 중국이 항복. 네, 항복.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물건 더 많이 사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이 되면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죠. 트럼프가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니네들 그렇게 해놓고 안 했지? 이번엔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바로 시작부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건 약간 꼬수운 면도 있긴 한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든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직접 날아가가지고 사발사발 하는 이시바가 되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뭐 말 몰라. 네. 매일 관시야, 매일 관시. 나는 관계없어, 모르겠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느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미국산 농산물 전반에다가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날려버립니다. 네, 이거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희귀금속, 희토류잖아요.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그 다음에 뭐 WTO 제소, 미국 기업 반독점 조사. 이것도 지금 좀 세죠.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요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라서 요것도 조금 세긴 합니다. 근데 제일 센 게 바로 이거야. 농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관세 지금 날려버렸는데, 미국 농가들이 이러다 진짜 농장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이요. 농산물을 가장 많이 팔아먹는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네. 좀 의외죠. 중국이 많이 팔 것 같지만 미국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이 뛰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농부들이 좀 힘든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농부들 중에서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서 막 밀어줬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농산물을 갖다 때려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트럼프 밀어줬다가 우리 엿됐다. 우리 망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예전에도 중국이 농산물에다가 관세를 매겼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농가에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 지원해 준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가에다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 손실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무마해 보자. 이런 식으로 관세를 저놈들이 포기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미국이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보조금 지급할 만큼 돈이 있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한다. 아, 절망적이죠. 그러면 이 부담을 다 누가 감수해야 되냐면 미국 시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코로나 대국민 지원금 이런 거 줄 때 그거 결국에는 우리가 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느낌입니다. 미국 농가를 지원해주게 되면 그 부분들을 미국 시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이 가장 재미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도 재밌었어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전기를 끊어버린다. 이거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전기가 끊어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기 없으면 요즘 못 살아요. 근데 중국도 농산물, 야, 니네가 지금 그 트럼프 지지했었던 너희들 농민들 어디 한번 엿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을 지어 먹든 뭐 고기를 소비하든 간에 여러 가지로 미국산 물건 사다가 소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관세 올려가지고 소비 안 해버린다. 야, 그 물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야, 이거는 중국도 굉장히 이를 가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유럽은 아직 관세를 부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고, 미국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뭐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거 청바지, 이거 잭다니엘, 잭다니엘은 맛있는데, 이 버번 위스키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관세 25% 매겨버리겠다. 유럽연합은 트럼프가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를 위협하자마자 바로 대응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아, 니네만 관세 때릴 줄 아냐? 우리도 할 줄 안다.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청바지 등의 보복 관세를 얘기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야, 관세 내기 싫으면 우리나라한테 와서 공장을 지어 이거였잖아. 근데 반대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관세를 매겨버리면 이 미국 기업들, 특히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 유럽에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유럽에서 관세를 매겨버리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미국에서 장사하기 어렵겠는데? 미국으로 떠나자. 야, 역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다른 나라 애들을 데려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야, 도망치자!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관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미국이 빅 엿을 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테슬라 초대형 역풍. 트럼프 옆에서, 정치 노름을 좀 했죠.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덕분에 불법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를 밀어버리고 있네요. 누가 밀은 거지, 이거? 누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 무려 55%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테슬라 영업장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그런 거 보셨죠? 으아, 난리 났다. 머스크는 트럼프 옆에서 눈치 없이 굴다가 테슬라 불매 운동 제대로 터졌다. 이거 제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뉴스는 여기로 들어가셔서 직접 보세요. 출처를 제가 써놨으니까, 가셔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각색한 거예요. 이 기사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기사에서, 야,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서 눈치 없이 까불다가 불매운동 맞았대. 기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의 포지션들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뭐 사실 반발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특히 유럽 정치에 간섭하려고 하는 모습들, 막 휘둘리려고 하는 모습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에서 야, 니가 뭔데 이 자식아 그러냐? 그러면서 테슬라 불매운동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거 유럽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판매량 감소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시켰는데, 야, 얼마나 안 팔리면 가격을 인하시키냐? 이렇게 되면서 또 판매량이 또 줄어들게 되고 아주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15%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움직임이 나올런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충격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점 대비 무려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55%나 하락을 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거 복구가 되겠냐 이거지.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거 단기간에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투자하신 우리 그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지만, 테슬라에 대한 근데 위험 경고는 충분히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주가 폭락이, 폭락까지 아니라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부분들이니까 투자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는 고점 대비
무려 55%나 폭락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도 증발해버렸어. 네. 지금 시총 10위까지인가 밀렸죠.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이거는 손절각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야, 저 자식들 손절해야 돼. 근데 이 투자자들조차도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뭘 했던 사람들이죠?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얘네는 안 되겠어. 손절해야 되겠어. 떠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의 배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난 모르겠고 관세를 진행하겠다. 트럼프 그 뉴스 그 인터뷰한 기사 다 보셨죠? 경기 침체? 그게 뭔데? 뭐 어때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관세는 간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 보면은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큰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올 수도 있다. 피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환점이 생길 것이다. 즉 경기 침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미국에게 큰 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락해버린 거죠.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도 관세를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주가 생각 안 한다는 얘기냐?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의 이런 배짱이 어디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애틀랜타 연준은 3월 5일 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 1분기 GDP 전망치가 마이너스 2.8%로 급격히 하향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2.8%면요. 지금까지 플러스로 성장하고 있었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 플러스로 됐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는 역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다운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면 1분기예요. 1분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자마자 경기가 주저앉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 가계는 연간 약 $1,00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탄핵가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네, 트럼프 탄핵가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빅엿에 대한 빅엿 선물을 날렸다는 거죠. 빅엿이나 먹어보렴? 네, 엿 먹으렴. 이렇게 엿을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빅엿 선물을 날렸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야기 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게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거든요. 1월 20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막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야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래요. 트럼프가 배짱을 부림으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굴복할 거야. 이런 뭐라 그럴까? 그 목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막 부리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고집이 너무 세.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왜냐면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주가 폭락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올 것이다.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주가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2019년, 2018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미국만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미국만 터지는 상황이 아니냐. 미국만 지금 현재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될 것 같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빠져 있었고 한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유예가 된 상황이었고 중국만 때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좀 안심이야라고 생각이 좀 됐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쑤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고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만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IMF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에 나온 이야기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관세가요.
미국 경제에 약 1,500억 달러의 세금만큼 부담을 줄 것이다. 1,500억 달러를 세금을 더 내는 정도의 부담감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3월 5일 날 나온 뉴스고요. 기업들은 트럼프 믿다가 거덜난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미국의 다른 나라 국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미국에 있던 기업들 있죠.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보복관세가 두려워서 미국을 떠나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다. 이게 지금 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받아들이는 게 많을까? 미국이 떠나는 게 많을까? 물론 받아들이는 게 더 많겠죠. 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국 기업을 쫓아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보복관세 무서워가지고 이거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복관세가 무서워. 그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생산기지 검토, 해외 시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그 떠난 자리에는 실업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애매한 형태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자해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트럼프한테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날아다니는데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미. 네. 그 다음에 여기 곰 새끼 있죠, 곰. 배어장이 온다.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거고, 뭐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 뭐 깃발이 뭐 아주 그냥 벼랑 끝에 선 그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여준 거죠. 지금 비트코인도 8만 달러 깨졌죠. 8만 달러가 깨졌어. 깨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알트코인은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죠. 코인 하시던 분들도 전부 다 뭐예요? 트럼프 지지자였잖아. 트럼프, 코인 가지야! 그랬는데, 아예 그냥 박살나버린 상태죠. 야, 일론 머스크를 믿고서 테슬라 했는데 박살나버렸죠. 이야. 미국 경기를 믿고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준데, 부자로 만들어준데 했었던 미국 시민들, 미국 근로자들, 전부 다, 우와. 투자자들, 우와. 기업들, 우와. 실제로 들어오는 애들은 없고 관세만 더 크게 매겨지는 형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굴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굴복을 안 하고 이렇게 세게 덤벼버리니까 얘네들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다 죽으란 이야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전기 끊는다. 중국은 농산물 관세, 멕시코는 소비재 타격. 그냥 쓰리콤보로 가다 때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멕시코는 살짝 우호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 멕시코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네. 멕시코를 이렇게 찍찍 긋고 얘를 누구로 바꾸면 된다? EU로 바꾸면 된다. 유럽연합은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죽을 때까지 가보자. 네.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매우 강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살짝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트럼프 특유의 표정 있죠? 응? 이런, 약간, 응? 이런 거. 뭐? 잘 모르겠는데? 뭐라는 거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속으로는 뭔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강요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얘기하면 다 설설 기화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식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조금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관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협상 테이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유럽에서도 2판 4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싸우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저쪽에서 관세 매기고 나도 관세 매기고 지금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매기잖아요. 서로 관세 매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걸 수도 있어. 인도는 수입하는 관세 낮춰줄 테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관세도 낮춰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트럼프가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FTA로 해서 거의 무관세잖아요. 무관세니까 우리는 뭐 낮출 수가 없어. 마이너스 관세를 줄 수 없잖아. 니네가 우리한테 수출해주면 우리가 너희한테 돈 줄게. 이런 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네, 좀 스마트한 그런 외교 채널을 좀 돌려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탄핵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정치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지율이 지금, 네, 확 떨어졌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반대 여론이 지금 5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죠. 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부분, 반대 여론이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트럼프 때문에 다 망했다. 똘똘 뭉치자. 지금 좋아하는 애들은 누구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좋아하는 애들은 푸틴밖에 없어. 푸틴. 네, 푸틴. 푸틴은 혼자 히히히히 그러고 있는 거지. 네, 트럼프 브로맨스 오케이? 뭐 그러고 있는 상태죠. 자,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결국 미국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쪽의 해석입니다. 자,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밀고 나가고 고집을 피우고 전 세계를 압박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피해를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월 2일 상호관세. 뭐 우리만 아니면 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 협상 잘 넘어가고 뭐 미국이 협조 좀 잘 해주고 뭐 등등 해가지고 괜찮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관세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진다라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뭐 미국 경제가 완전 박살나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 규모의 그 영향력도 상당하거든요. 미국이 최대 소비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침체가 돼버리면 다른 나라도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조금 현명한 판단을 좀 해서 이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스로 혼자서 엿먹는 꼴이 됐잖아. 내가 강하게 공격했다가 엿먹는 꼴이죠. 여자친구한테 야, 너 오늘 말이야,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지? 그랬다가 여자가 뭐? 이 자식 말하는 거 봐. 그때 그 남자가 이제 더 깨갱하는 그 방귀 낀 놈이 성내다가 완전히 네, 더 크게 혼나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에서는 일단 세게 질러놨기 때문에 자존심상 또 미국의 어떤 위상, 입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이기 어려울 거예요. 서서히 뭔가를 해주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좀 해결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혼자 엿 먹지 말고 그냥 엿 먹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 상태가 되어 있는지, 내일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 왔는지, 전 세계 각국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미국이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몰려 있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가 하락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서 그렇게 됐었던 것인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테슬라만 이야기해드렸지만 매그니피센트,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한번 다 짚어봤으니까요.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또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보복관세 뭐 등등등, 또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잘 주시하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오면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